이미 지난 2016년에 전자책 이북으로 해서 제가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저희 경험담을 썼던 거고요. 이미 이 책 이후로도 지금 5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교육은 이 당시 썼던 책 내용 창업부터 운영하기까지의 노하우 플러스 그 이후의 일에 대한 것도 같이 담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와 같은 것은 서울시 재단에 있는 50+ 여러 가지 캠퍼스가 있는데 그중에 중부 캠퍼스에서 최초로 제 교육과정이 개설이 됐었고요. 그때는 21시간 과정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KMEC에서 주관하는 이와 같은 교육과정 중에 제 강의 과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다룰 내용 부분은 총 이 교육과정은 4개의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각각의 모듈의 각 편에 해당하는 보시는 분 또는 이 전체가 통합된 통합 동영상을 보시는 분 두 가지로 나눠주실 건데요.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1인 지식 콘텐츠 창업 요 교육과정은 4개의 모듈로 구성이 된다. 첫 번째 모듈은 내 노하우를 지식 콘텐츠로 전환하기. 많은 분들이 한 회사에 또는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특정한 직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지식 콘텐츠, 특정한 지식과 스킬과 실무 경험은 중요한 지식 콘텐츠입니다. 장차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들 회사라면은 사옥이 있고요. 사업장이 있죠. 그러면 일익 지식 콘텐츠 사업을 하신 분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SNS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1인 사업자에 보면 자신만의 플랫폼이죠.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모듈 2에서 모듈 2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모듈 3에서는 실질적으로 1인 사업자로서 지식 콘텐츠 분야의 1인 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 많은 분들이 의아합니다. 궁금해합니다. 1인 사업자로서 도대체 1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상품을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어디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매출이 다 발생이 했을 때 정산은 어떻게 하고 또 이제 그 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개인 사업자든 또는 매출이 크게 발생이 됐을 경우는 대개 법인으로 전환합니다. 혼자서 또는 1인 사업자로서 개인 사업자로서 또는 법인 사업자로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의 1년 360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교육과정은 크게 4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고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은 단편, 각각에 해당하는 편이나 또는 전체가 통합된 편을 볼 거인데요. 오늘은 이 시간은 그 중에서도 모듈 1, 내 노하우를 지식 콘텐츠로 전환하기에 해당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본 교육 강좌는요. 학습 목표는 여러분이 이 강좌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 자신만의 지식과 경험을 지식 콘텐츠로 전환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식 콘텐츠 하면 좀 추상적이에요. 특히 한 분야의 한 업종이든 또는 특정한 직무의 전문성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하신 분이라면 나의 지식 콘텐츠는 뭐지라고 고민을 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식 콘텐츠의 종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상품화하느냐. 돈을 벌려면 상품이라는 것으로 전환돼야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고객은 누구고 어떻게 상품으로 전환하는지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로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특정한 책, 제가 썼던 책 말고요. 특정한 책, 지식적인 것,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적인 게 아니라 온전히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사업자가 돼서 지금까지 만 10년을 지나오면서까지 축적된, 경험된 이런 이야기들. 이 또한 지식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저희
경험했던 지식, 스킬, 실무 경험이 또 한편의 지식 콘텐츠가 돼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직업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구별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이 동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환불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헷갈려. 각각 뭔지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좀 헷갈려. 그렇다면 이 강좌를 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직장인. 직장인은 특정한 회사, 공간적인 관점입니다. 공간적인. 특정한 회사에 머물면서 돈을 버는 경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특정한 소속된 회사에 의미를 더 두는 겁니다. 무슨 그룹에 다녀, 어느 회사에 다녀. 근데 하는 일은 별거 없어. 뭐 되게 이런 경우죠. 직업인은 어떤 회사에 다니든 그 회사가 어디에 위치하든 규모가 어떻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여기서 말하는 건 업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자긍심이 강하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회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고요. 저는 HRD 직무, 교육부서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 앞서 프로필 보신 것처럼 몇 개 회사를 옮겼는데요. 회사를 옮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객이 원합니다. 고객 입장에 보면은 계산서,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요구를 합니다. 우리 카드 쓰면 영수증 발급하는 것처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하면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데 고객이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계산서 발행이에요. 그럴 경우는 반드시 사업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소득 개념에서 정산을 받게 되는 거고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사업자가 된 순간부터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과세받게 됩니다. 좀 달라지죠. 근데 법인 사업자는 대부분은 법인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큰 부담이 없어요. 근데 왜 법인 사업자가 중요하냐? 마찬가지로 고객이 원하는 경우입니다. 공개 입찰을 할 경우 법인이 아니면 입찰 자격이 부과가 안 돼요. 또 하나 부분, 개인 사업자로서 매출이 커요. 대개 2억대. 연간 매출이 2억이 넘으면은 세금이 좀 과다해집니다.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 사업자가 되는 것이 유리해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가 1인 또는 뭐 복수의 인원수 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법인 사업자를 가는 경우도 있다. 1인 사업자 그 다음 루트로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하더라도 급여를 주는 직원들을 또 같이 회사처럼 직원을 채용을 해서 고용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회사하고는 무관해. 다니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 그래서 일본의 그 덕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애니메이션 또는 뭐 그 피규어 등등등 특정 분야의 그 전문성 같은 오다쿠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그 덕후들이 있는데 특정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근데 전문성을 갖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특정한 직장이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어떤 그 직장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개인 차원에서 특정한 업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은 이와 같은 유형. 여기 부가적으로는 표현은 안 됐지만 덕후 같은 분들도 사실은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나온 경우라면 직업인 또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이와 같은 것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바로 개인 사업자까지 개인 사업자가 돼서 지식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운영하는 그런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진단표가 하나 있는데요. 총 31개입니다만은
제가 1인 사업자가 돼서 한 5년을 경과해 보니 5년 지난 시점에 보니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쭉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1인 사업자가 되기 전에 특히 지식 컨텐츠 분야의 1인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지? 사업자가 돼서 뭘 해야 되지? 사업자로서 1년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되지? 그 사업자니까 또 세금 부분 있죠? 세금에 대한 정성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것도 사업이니 사업계획 관점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정산해야 되는지, 결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총망라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단표를 갖고서 여러분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나는 자신감 또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주로. 알고 있느냐? 하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얼마큼 긍정적인 응답을 하느냐가 현재 여러분이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의 사업 수행 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 총 31개인데요. 사업자로서의 특징 설명, 성공 사례 예시, 실패 사례 예시. 많은 분들이 성공 사례만 찾는데 사실 실패도 많습니다. 실패 사례를 찾아봐야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또 지름길이 되죠. 그 다음에 창업 때 창업 시 고려사항 부분들. 창업만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향후의 성공 여부에 대한 것을 또 가늠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브랜드가 없이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n분의 1로 가면 안 돼요. 나만의 뭔가 유니크한 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이 다루는 지식 컨텐츠 또는 자신의 사업체에 가장 맞는 뭔가 브랜드가 있다면 그 브랜드와 사업체명을 일치시키는 그런 네이밍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세금 납부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 입장에서 아셔야 될 부분이 결국 지식 컨텐츠를 갖고서 돈을 벌고 싶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객이 구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이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식 컨텐츠는 결국은 고객한테 상품과 서비스로 제공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의 지식 컨텐츠는 어떤 상품, 어떤 서비스지? 이 질문에 답이 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팔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 동영상도 마찬가지죠. 이걸 동영상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이와 같은 지식 콘텐츠는 상품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의미 없는 것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사자든 고객이든. 따라서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는 지식 콘텐츠 시장에서 먹힐 만한 상품과 서비스가 뭔지, 즉 고객이 누구고 그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상품을, 모든 서비스를 다 만들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팔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명확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팔면, 어떤 상품과 어떤 서비스를 팔면은 대박 날 것 같아.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박 상품의 예시를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리한다면 암묵지를 형식지로 만드는 것은요. 결국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바깥으로. 그러면 강의 또는 컨설팅 용역이죠. 또는 글로 드러나야 된다. 그게 됐을 때 강의라는, 그 다음에 컨설팅이라는, 책이라는 상품과 서비스로 전환되는 겁니다. 결국 형식제가 됐다는 얘기는 그 암묵지가 드러나야 결국 상품과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제가 된다는 얘기는 상품과 서비스로 바꿔내는 능력이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버전 1.0부터 뛰어날 수는 없어요. 일단 1.0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로 바로 제공되기 전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여러분의 SNS 채널에 이것이 올라가서 축적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알려져야 된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 SNS 채널이 필요하다.
그게 여러분의 홈페이지자 여러분의 지식 콘텐츠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식 콘텐츠 창업하기 이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이 4개 모듈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은 내 노하우를 지식 콘텐츠로 전환하는 부분에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플랫폼 만드는 것, SNS 채널 만드는 것은 다음 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본 그 강좌 내 노하우를 지식 콘텐츠로 전환하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